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가 길고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읽어보시고 제발 제가 나쁜 건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5년차, 3살 아들과 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임신 2개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1년 정도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면서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임신 중에도 평일에는 직장, 주말에는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시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전업주부처럼 잘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 출산하고 시어머니 태어나신 뒤 매주 아기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는 곳은 경기도, 시댁은 서울입니다.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부산에서 평생 사시던 우리 엄마가 제 아들 봐주시러 부산 생활 정리하시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로 옮기셨습니다. 1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아들 돌잔치한 뒤에 저희 집 근처로 따로 방을 구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18개월 될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가 아침에 오셔서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아들을 봐주셨습니다. 18개월 지나면서 9시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4시에 친정엄마가 데리고 와서 저 퇴근할 때까지 봐주십니다. 제가 퇴근하면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저녁 먹이고 목욕하는 것까지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는 애기 보고 주말에는 애기 보여드리러 시댁 가고 하느라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해 애 낳기 전보다 5kg는 더 빠졌습니다. 저는 사람 몰골이 아니고 피곤해 쩔었지만 그래도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3년째, 이번 추석 이후에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위수술을 하시고 경과가 안 좋으셔서 암 검사를 하셨는데 담도암, 사기에 간까지 전이되었다고 하십니다. 한 달째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상태라 시아버지 병원에 신랑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번갈아 가면서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혼자서 계시는데 낮에는 간병인이 방문하고 막내 시누이가 시어머니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시아버지 계시는 병원에 들렀다가 시댁 가서 자고 일요일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지금 둘째 임신 7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직장 다니고 있고 둘째 낳더라도 직장 그만둘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둘째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받아서 6개월 정도 제 손으로 키우고 9개월 정도 되면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현재 임신 막달입니다. 5월 말이 예정일이라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합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라 편찮으신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시어머니랑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편한 사이가 아닌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애 임신 9개월 될 때 설날에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명절 지내러 잠깐 시댁에 외출하셨을 때 저에게 오징어 20마리 튀기게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이며 나물이며 할 것도 많은데 생물 오징어 20마리 튀김하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하고 있으면 남을 담궈놔라. 남을 데치고 있으면 명절 당일 시누이들 왔을 때 먹을 잡채할 야채거리 준비해서 다 볶아라. 간이 싱겁네 짜네. 별표 간장을 써야 하는데 왜 다른 간장이냐. 고춧가루 색깔은 왜 이러냐. 땡땡 고추장을 써야 하는데 왜 그냥 초고추장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 피를 말립니다. 저 아주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용돈 충당하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결혼할 때까지 자취만 10년을 했습니다. 웬만한 음식 다 해먹고 직장 다니면서도 도시락 싸 다닐 정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 시어머니 잔소리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제발 가만 좀 냅둬 달라고요. 두 번째, 우리 아들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좀 까칠해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모유를 계속 먹여서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깨서 울고 하느라 추석날 시누이들 가족들이 다 시댁으로 모여서 저녁 먹고 술 한 잔씩 하고 다들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모여 자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 우리 아들 밤새 보채느라 거의 밤샜습니다. 새벽쯤 겨우 잠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제 머리를 탁탁 쳐서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제 머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 밥해, 애들 밥 먹어야지 이랬습니다. 저 화가 꼭지까지 돌아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밤새 잠 못 잔 며느리를 지팡이로 치면서 자기네 딸들 먹일 밥하라고 한 양반입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 병원에서 태어날 때쯤 제가 먼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처로 오시면 아무래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너무 고마워했고 누나들이랑도 이야기가 대충 된 듯 했습니다. 임신 9개월쯤이었던 그 명절에 큰누나가 저를 따로 불러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거야? 이러시길래 저 회사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누나 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모시려고? 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어머니 모신다고 한 적 없는데요? 큰누나 왈, 네가 중간에서 말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 엄마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난 네가 모신다고 해서 당연히 같이 사는 줄 알았지. 그 말 듣고 저는 완전 황당해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어? 난 집 근처로 오시면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고 집 근처에 노인병원도 많아서 더 좋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랑도 맞아, 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큰누나, 작은누나, 막내 신우 지네끼리 저 회사 그만두고 지 엄마 간병하라고 합의 본 거였습니다. 네 번째, 결혼 후 명절 당일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지만 부산이라 멀기도 하고 밀리는 차를 뚫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태어나고 고향을 떠나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명절에도 계속 혼자 계셔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려 신랑에게 이야기해서 올해 설에는 처음으로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절 당일 누나와 여동생이 다 시댁으로 모이고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 와서 9시 정도에 친정을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완전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있어야지 어디 명절날 친정에 가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고아인가요? 제 친정엄마는 무슨 죄죠? 저 때문에 고향 떠나 혼자 쓸쓸하게 명절 보내야 하는데 왜 그건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이랬더니 그래도 넌 이제 시댁 식구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근데 왜 넌 나한테 어머니라 한 번도 안 부르니? 그래서 그럼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하면 뭐라고 불렀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왈, 그래 너 잘났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 많은 사연이 있어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을 때 김치 종류만 10가지는 넘을 겁니다. 그것도 생김치로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들이 김치해서 보내주나 봅니다. 밥상 차리고 있으면 옆에 서서 이럽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무슨 김치 있어? 그거 갖고 와. 그거 다 꺼내서 밥상 차려놓으면 솔직히 다 먹지도 않고 시어머니 숟가락으로 김치 먹어서 그 밥풀이 그대로 김치에 묻어 같이 밥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같이 밥 먹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저인데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시아버지는 4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계속 병원에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는 집에 계속 혼자 계시니 자연스럽게 합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신랑 왈, 시댁 처분하고 저희 집 처분하고 좀 넓은 평수 전세로 이사가서 같이 살자.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저 솔직히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몇 가지만 약속해라. 나 잘 모실 자신 없고 지금보다 더 잘할 자신도 없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면서 어머니 간호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고춧가루, 무슨 간장, 무슨 고추장 이런 거 다 따지는 시어머니 맞출 자신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 담그면서 새김치 내놓을 생각도 없다. 신랑도 잘하는 건 바라지 않고 간병인도 쓸 거고 도우미도 불러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부동산에 내놓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그래도 적어도 2-3달 여유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2집 처분하고 전셋집 구하고 이사까지. 애 낳기 전에 이사까지 하고 애 낳고 산후조리원 2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합가 얘기 나온 지 3일 만에 오늘 퇴근 중에 갑자기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누나랑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 신우이가 지금 막달이라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 엄마를 보살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지내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 병원비에 저 산후조리원 비용 마련하느라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우리 아들 잘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우리 아들 재우고 새벽 3,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특수한 일이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이라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밤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병원 갔더니 너무 무리해서 조산기가 있다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거 돈이 웬수라 무리해서 새벽까지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저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24평 아파트 방 2개짜리입니다. 큰 방에서 울 아들 자고 작은 방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건데 시어머니를 작은 방에 모시자는 겁니다. 지금 저 애 낳을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오시면 4시에 어린이집에서 오는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봅니까? 저희 친정엄마한테 우리 아들이랑 시어머니까지 같이 돌보란 소리밖에 더 되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정 어머니가 혼자 계시게 마음에 걸리면 집 처분하고 전셋집 구해서 이사할 때까지 요양병원에 2-3달 정도 모시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옵니다.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잠깐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기 동생 임신 중이라 힘든 건 알면서 지 마누라 임신 중에 회사 다니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 조산기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정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나랑 우리 아들이랑 나갈 테니까 네가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이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시아버지는 시한부 병원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는데 편찮으신 상황이네요. 진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편찮으신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잠시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집 있는데 왜 요양병원에 모시냐고 말할 수도 있고 시누이들도 왜 요양병원에 모시냐고 당연히 말을 할 것이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얽히고 설킨 느낌이 많이 드네요. 스님께서는 배려하지 못하냐고 했지만 뭔가 배려하는 다른 내용 같아 보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겠고 스님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에 잠시 보내서 전셋집 구한 뒤 들어오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작은 집에 시어머니까지 들어오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 원룸에 시어머니가 살든지 아니면 쓰니가 일할 때 거기서 일을 하든지 시어머니든 쓰니든 쓰면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해결될 듯 싶긴 한데 남편분이 허락을 하냐가 또 관건이 되겠네요. 원룸 몇 달만 살고 전셋집 구하고 같이 살면 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그게 말이 되냐? 이상적인 말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답은 없습니다. 제일 편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힘드시겠지만 이것저것 생각해보시고 시어머니 요양병원 잠시 계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의 말이 문제니 남편을 잘 설득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잠시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상이지만 제 말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인혁,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